일단 세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소득세율 자체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10억 원 초과되면 42%였는데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그 소득세를 높이겠다라고 해서 45%의 그 세율을 높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고요. 그랬을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이 소득세율을 준용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10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이제 양도세율은 42%가 아니라 45%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인데, 기존에는 이제 보유만 어느 정도 했으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에 따라서 같이 연동돼서 거주를 해야지만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일단은 거주를 무조건 해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높은 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을 하도록 했고요. 이 내용은 사실 작년 이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하도록 한 건데, 원래는 내가 1주택이 있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들고 있었으면 이제 내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못 받도록 했는데, 요게 이제 분양권을 또 들고 있었을 때도 비과세를 못 받도록, 그래서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했고요. 그거는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을 했고, 요 내용도 이제 작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710 대책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만 추가 20%의 세율을 적용하게끔 했는데, 이제는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까지 같이 추가세율 20%를 적용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좀 더 강화가 된 요건이고요. 요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초과 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인데, 요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초과 배당이란 걸 뭔지를 알고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그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법인의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난 거에 대해서 그 본인이 가진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이라는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주주총회라는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배당을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절세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이제 70%, 아들이 30%인 이제 100%의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해 이익이 많이 나서 10억 원의 배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 아빠는 이제 본인의 지분율 70%인 배당금 7억, 아들은 3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받을 7억 원을 모두 이제 아들한테 주게끔 해서 이제 아버지는 본인이 받을 배당금을 포기한 게 7억, 아들은 이제 본인이 받을 배당금보다 조금 더 추가로 받는 게 7억이라고 해서 10억을 받게끔 했을 때, 배당 후 증여를 먼저 보시면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아빠는 본인의 7억 원을 배당을 받아요. 그럼 이제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그게 2억 5,800이고, 이 배당 소득세를 낸 차액만큼인 4억 4천만큼을 다시 아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과세를 당하고 요거 남은 잔액을 아들한테 주는, 이제 쿠션을 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받아서 아들한테 주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배당에 대한 증여세율이 6,800만 원을 더한 3억 2,600만 원의 총 부담할 세율이라면, 그게 이제 쿠션을 거치지 않고 아빠가 바로 포기한 배당 7억 원을 아들한테 주는. 그래서 이제 7억 원에 대해서 아들은 배당 소득세 2억 5,800만 내면 됐었어요. 그래서 배당 후 증여보다 초과 배당을 함으로써 증여세 금액인 6,800만 원만큼의 세 부담 절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개정 전 내용이고, 요 과세 방식 자체가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요 내용에서 2.5억이 이제 배당 소득세고, 증여세가 0.68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소득세만큼을 과세를 당하고 증여세만큼은 절세 효과가 나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개정돼서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고 증여세에 대해서도 배당에서 소득세 뺀 거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요 내용인데, 요게 결국 그러면 개정 후에 어떻게 되냐면, 초과 배당 7억 원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2억 5천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초과 배당 7억 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낸 2억 5,800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3억 2,600을 걷겠다라는 게 결국
요 쿠션을 치는 배당 후 증여, 아빠가 배당받아서 아들한테 증여했을 때 그 세금 3억 2,600하고 똑같이 매기겠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취지고요. 그랬을 때 요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부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초과 배당에 대해서 이제 절세 효과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21년이 도래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실제로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부동산 법인이 있어요. 부동산 법인이 있는데 100% 주주를 아버지로 세우고 대표이사는 아들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본금이 0.2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당 소득세 매기는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1단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80% 이상 법인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법인은 아버지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요건을 만족한다. 2단계 초과 유보소득이 발생하냐. 이 초과 유보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유보소득에다가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2억 원을 벌었고 2020년도에 2월 결손금이 0.5억이라고 했을 때 유보소득은 2억에서 0.5억을 뺀 1.5억이 되겠고 적정 유보소득은 1.5억에서 50%를 곱한 금액하고 자본금 0.2억에서 1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맥스 0.75억이 되겠고 그래서 초과 유보소득은 1.5억에서 0.75억을 뺀 금액에다가 이제 아버지의 지분율 100%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 소득세로 매긴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그랬을 때 이 배당 소득은 자, 이 귀속시기 보시면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22년 배당 소득으로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제 이 소득을 벌었는데도 결국 이거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배당이든 뭐든 좀 어떻게든 빼가야지만 이제 이 지분율만큼 배당 소득세를 안 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굉장히 이게 또 딜레마에 생겼어요. 그랬을 때 617-710 세법 개정안을 제가 좀 잠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는 주택 수뿐만 아니라 내가 취득할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 보유 단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은 이제 과표에 따라 좀 다르다. 근데 법인은 과표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따라서 3%, 6%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가 1년 미만 주택은 기존 40%인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존에는 기본세율이었는데 60%, 그리고 중과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2주택이라고 하면 10%였는데 이제 20%,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20%였는데 30%를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다시 올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까 취득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워낙 질문도 갑자기 많이 해주시고 이제 가야 할 길이 많아서 지금 결코 질문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요걸 잠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세법은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무허가도 주택에 포함된다면 요건 취득세가 8%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법인 양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주택 양도는 법인에는 상관이 없어요. 법인은 무조건 법인세에 따라서만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단기로 사고 파는 거는 관계없다. 하지만 추가 과세가 기존엔 10%인데 20%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617-710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냐라고 했을 때, 자,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시면 개인 명의의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거나 네 번째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똑같이 12%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라면 개인 취득세가 더 유리하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추후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양도할 때는 양도세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보유 단계 보시면 종부세는 개인과 비교해서 법인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 주택을 팔았을 때 비용 인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종부세 부담이 돼서 법인 운영을 못 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지금 당장에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사실 법인을 안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팔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팔 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양도세가 중과되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법인세로 내는 부분이랑 양도세로 내는 부분하고 고차액하고 이제 보유세로 내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법인이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양도 단계 보시면 일단 단기 거래는 개인 명의 같은 경우로 하시기에는 굉장히 양도세율이 올라서 단타로 하시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단타와는 관계없이 추가세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이 단타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종부세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장기 거래 같은 경우는 개인은 이제 양도세 중과세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율 효과 때문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2주택이라고 하면 최대 이제 65%, 3주택이라면 최대 75%의 양도세가 세율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인은 이제 최대 40%의 법인세율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세율만 놓고 봤을 때는 팔았을 때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예는 절대적으로 이제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자, 예를 들어 1주택자인데 주택 B를 취득한 후에 주택 A를 8억에 양도를 한다. 이때 취득가는 3억이다 라고 했을 때 주택 A는 기준시가 6억인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주택 B는 취득 시의 거래가액은 6억이고 기준시가는 4억입니다. 이 주택은 이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인데 일단 취득세 먼저 보시면 주택 B를 먼저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6억에 대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를 더 샀기 때문에 이제 8%겠죠. 개정된 세율 8%니까 4,800만 원.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니까 7,200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2,400만 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보시면 개인이 2주택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6억 원의 종부세 공제를 한 다음에 이제 세율을 때리면 450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법인은 10억, 그 기준시가 6억, 4억 합친 10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단일 세율인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니까 6%를 곱한 5,700만 원을 종합부동산 내야 된다. 개인이 5,200만 원만큼 더 유리합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양도할 때를 보시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일 때 한 주택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2억 7천만 원이 나왔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에서 3억을 빼고 거기서 이제 아까 종부세 5,700만 원만큼이 비용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내고 추가세율 20%를 내면 1억 6,800으로 실제로 팔았을 때는 오히려 법인이 1억 600만 원 정도 더 유리해서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보면 이제 3천만 원 정도 법인이 유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법인이 불리하다. 요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가진 물건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보유했을 때 보유세라든가 팔았을 때의 그 거래세까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투자 방향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종부세가 이제 부담이 되신다는 분들은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이후에 이제 법인 명의를 취득을 해서 그 다음 해 6월 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그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가 매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종부세가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테고요. 오히려 이제 주택이 또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가는 애초에 법인의 추가과세 10%, 20%의 대상이 아니고 종부세도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야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투자보다는 상가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상가는 공시일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따져서 사실 좀 봐야 되는데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상가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존 유지하는 그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부세 부담이 부담되긴 하지만 개인의 양도세보다는 내가 오히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종부세가 부담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2주택 이하는 법인이라더라도 3%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명의를 분산해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소액주택 투자인데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소형주택을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1, 2, 3번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 투자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지고 종부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식을 또 한 번쯤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PPL인데, 이제 제가, 갑자기 제 PPL을 조금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이게 제가 이번에 그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책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매를 하셔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맞잖아요, 숫자가. 네? 아, 그렇긴 하죠. 일단은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례를 실었는데 사실 조금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책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내용과 제 책을 보시고 그 대책들을 같이 보면 되게 종합적으로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제가 요게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양도세 중과를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다주택자면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택이 많다고 무조건 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확실히 내가 양도세 중과가 된다 안 된다를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양도세 중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다가 추가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10%, 이제 추후로 20%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추가로 20%, 추후 30%를 가산시켜서 적용하는 걸 말하고요. 그랬을 때 양도세 중과의 불이익이라고 하면 양도세율을 적용 시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보유기간에 따른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면 3년에서 4년 미만은 6%에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는 게 좋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기억하자. 자, 이 4단계는 머릿속으로 잘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나의 주택은 몇 채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주택이 만약에 한 채다, 또는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2채 이상이다 라고 하면 2단계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냐 라고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없으면 중과가 아닙니다. 기본세율 적용받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으면 예스, 3단계로 갑니다. 지역 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몇 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일단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요 몇 채냐 했을 때 한 채라고 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고 기본세율 적용받고, 2채 이상이라고 하면 4단계로 넘어갑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지역금액 기준 이외의 요건을 만족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만족하면 중과가 아니다, 기본세율이다. 그게 만족을 안 하면 중과 대상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10% 추가로,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1단계, 2단계는 아실 거예요. 내가 보유하는 부동산 주택 몇 채냐, 양도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이 있냐 아니냐는 아실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3단계 지역 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몇 채인가 라고 했을 때, 지역 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지역금액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그 이외의 주택은 3억 원 초과면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3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킨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들고 있다, 부산시에 아파트 한 채 들고 있다. 그럼 내가 총 2채 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금액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주택수 판정 기준을 보시면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기준 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역금액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수는 2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충청북도 청주시 아파트 한 채를 들고 있다 내가, 그러면 지역금액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수는 몇 채냐 라고 했을 때, 실제 아파트는 2채 들고 있지만 수도권인 서울에 들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수의 판정에 포함을 시키고, 충청부터 청주시는 기타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하고 3억 원이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 한다 라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그래서 2주택 이상이면 4단계로 넘어가서 양도하는 주택이 지역금액 기준 이외의 요건을 만족하냐 안 하냐에 따라 따져야 되는데, 요 4단계를 또 보시면 양도하는 주택이 지역금액 기준 이외의 조건, 예를 들면 1세대 3주택 이상이라면 장기 임대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공고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그 해당 주택이 중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사가 좀 해당될 것 같은데, 사나 자, 1세대 2주택의 양도주택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요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이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요까지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거 내용 통해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케이스 1, 2, 3를 놔뒀는데 케이스 1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아파트 A를 들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서울 강북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B를 들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C 기준시가 7억 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아파트 A를 양도한다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되냐 안 되냐? 단순히 3주택 들고 있다고 나는 양도세 중과냐라고 했을 때 단계 4단계를 따집니다. 1단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주택은 몇 채인가? 주택 세 채죠.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세 채. 그렇기 때문에 두 채 이상이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냐? 충청북도 충주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시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냐고 했을 때 NO! 아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충주는 팔았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아니다. 요 내용이고요. 케이스 2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A다. 기준시가 7억 원.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아파트 B다. 기준시가 2억 원.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아파트 C다. 기준시가 3억 원. 굉장히 핫했던 청주. 이 중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A 양도한다. 아, 나 강남 살고 있는데 아파트 A 양도. 나 양도세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4단계법 따집니다. 1단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주택 몇 채냐? 나 세 채죠. 아파트 A, B, C. 양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냐? 서울 조정대상 지역 맞죠?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예스. 3단계. 여기서 나옵니다. 지역 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몇 채냐라 했을 때, 자, 보세요. 앞서 보시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시키냐 안 하냐를 본다고 했는데, 자, 2단계 보시면 지역금의 기준을 만족한 주택이 몇 채나 있는데 서울, 강남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포함시키죠. 강원도 고성이나 충청북도 청주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를 해야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금의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한 채입니다. 한 채이기 때문에 서울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지역금액 기준 조건을 만족한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야지 이제 4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채라서 서울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힘내십시오.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케이스 3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강남, 강북에 있는 아파트 ABC를 파는데 아파트 A는 기준시가 7억 원, 아파트 B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장기임대 주택 요건을 갖췄고요. 아파트 C는 기준시가 4억 원입니다. 이때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A 양도한다. 아, 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다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아니냐는데 이것도 4단계 따집니다. 1단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 몇 채나 세 채 맞죠?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맞죠?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3단계 지역금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 몇 채냐고 했는데 아까 제가 수도권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울이기 때문에 세 채죠. 일단 그래서 두 채 이상이기 때문에 4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그랬을 때 양도하는 주택이 지역 금액 기준 이외의 요건을 만족하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A가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A를 양도했을 때는 중과대상 주택수가 세 채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에다가 20%의 중과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A보다 아파트 B를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요거는 또 양도세 중과냐고 했을 때는 아파트 B는 양도세 중과가 아닙니다. 왜냐? 요 4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4단계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지역금액 기준 이외의 요건을 만족하냐라고 했는데 요거 모르시겠죠?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요거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단계죠. 4단계. 양도하는 주택이 요 요건을 만족하면 예스 하면 뭡니까? 기본세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3에서 비록 서울에 있는 아파트지만 주택임대사업 등록해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했으면 요거는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